지민은 핸드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다. 고등학교 동창회 겸 부부 동반 모임 초대 메시지가 도착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건만 아직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메시지는 미연이 보낸 것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늘 무리의 중심에 서려 했던 바로 그 미연. 17년 만에 다시 만나는 우리들. 부부 동반으로 와서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랑도 하고 추억도 나누자. 강남 르베니스 레스토랑에서 오후 5시. 기대된다. 메시지만 봐도 미연다운 화려함이 묻어났다. 이모티콘도 그렇고 장소 선택도 그렇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라니. 지민은 인터넷으로 그 레스토랑을 검색해봤다. 코스 요리가 1인당 15만 원이 넘었다. 평소 동네 가족 레스토랑에서 3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던 지민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여보, 뭘 그렇게 고민해? 남편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다. 아, 고등학교 동창회 있는데. 부부 동반이래. 어떡하지? 준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거울 속 지민을 바라봤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민의 표정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특히 이렇게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랬다. 가고 싶어? 궁금하긴 해.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좀 부담스러워. 지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다. 평범한 얼굴, 수수한 옷차림.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아서 더욱 소박해 보였다. 결혼 후 살림에만 전념해온 자신이 과연 동창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특히 미연과 유라 같은 친구들과 비교되는 것이 두려웠다. 미연은 학창시절 모든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키도 크고 예뻤을 뿐만 아니라 집안도 잘 살았다. 늘 최신 유행 옷을 입고 다녔고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 유라도 마찬가지였다. 미연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인기가 많았고 둘은 늘 붙어다니며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반면 지민은 그저 평범한 학생 중 하나였다. 성적은 중간 정도, 외모도 중간 정도, 집안 형편도 중간 정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뒤처지는 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 미연이나 유라 같은 아이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그냥 가봐. 나도 궁금하고. 정말? 응. 내 아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어. 준호의 말에 지민은 조금 안심이 되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남편과 함께 가는 것이 든든할 것 같았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남편들과 올 텐데 자신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민은 마침내 참석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좋은 제안 고마워. 남편이랑 같이 갈게. 오랜만에 보는 거라 정말 기대된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지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대되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교차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자신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이뤘을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 모임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아 있었지만 지민은 벌써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보니 대부분 평상시 입던 수수한 옷들 뿐이었다. 데이트할 때 입는 옷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너무 평범해 보였다. 여보, 나 옷 좀 사야 할까? 왜? 지금 옷들도 예쁜데. 그래도 동창회인데. 내가 보기엔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예뻐. 굳이 새 옷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준호의 말에 지민은 그냥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며칠 후 드디어 모임 당일이 되었다. 지민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평소 입던 무난한 원피스들을 꺼내보았지만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화려하면 과하게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결혼식 하객으로 갔을 때 입었던 베이지색 투피스를 선택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적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봤다.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수수할 것 같았다. 액세서리도 결혼 반지와 작은 귀걸이가 전부였다. 명품 가방이나 시계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준호야, 나 먼저 가 있을게. 너는 회사 일 끝나면 바로 와. 알았어. 주소 다시 한 번만 말해줘. 지민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마음에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감도 물씬 올라왔다. 지하철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을 보니 모두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명품 가방에 세련된 옷차림, 완벽한 메이크업까지. 자신만 유독 수수해 보이는 것 같아서 위축감이 들었다. 강남역에서 내려서 레스토랑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민은 주변 풍경에 압도당했다. 화려한 상점들, 고급차들,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자신의 일상과는 다른 세계 같았다. 평소 목동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생활하던 지민에게는 강남의 분위기가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이 와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지민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미연이었다. 어머, 지민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미연은 화려한 브랜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눈에 띄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민과 포옹을 나누면서도 은근히 지민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미연아, 나도 잘 지냈어. 넌 여전히 예쁘네. 에이, 무슨 소리야. 아이 키우느라 완전 망가졌어. 아, 그런데 지민이는 아직도 신혼처럼 보여. 부러워. 하지만 미연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부러움보다는 사교적인 인사가 더 많이 느껴졌다. 그리고 신혼처럼 보인다는 말도 칭찬인지 빈정거림인지 애매했다. 자, 이제 다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미연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테이블에는 총 8명의 동창들과 그들의 남편들이 앉아 있었다. 지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부가 함께 왔다. 지민의 자리 옆은 비어 있었고 그것이 더욱 어색함을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민의 빈 옆자리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유라도 다가왔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짙은 화장에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모습이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네일아트까지 화려하게 되어 있었다. 지민아, 정말 안 변했다. 결혼하고 어디 살아? 응, 목동에 살아. 아, 목동. 공기 좋겠다. 나는 압구정인데 너무 복잡해서 스트레스야. 유라의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목동을 공기 좋은 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겉으로는 좋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 시골 같은 곳이라는 의미로 들렸다. 반면 자신은 압구정에 산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민이 남편은 언제 와? 미연이 물었다. 응,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아. 무슨 일 하시는데? 잠시 주저하던 지민이 입을 열려는 순간 유라가 끼어들었다. 요즘 남편들 다 바쁘지 뭐. 우리 남편도 맨날 야근이야. 회사가 상장회사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화제는 남편들 자랑으로 흘러갔다. 선영의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었고 혜진의 남편은 의사였다. 수정의 남편은 공인회계사였고 은하의 남편은 대학교 교수였다. 모두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남편들이었다. 우리 남편은 작년에 승진해서 이사가 됐어. 요즘 정말 바빠 죽겠어.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와, 이사님. 대단하다. 연봉도 많이 올랐겠네. 수정이 감탄했다. 그건 비밀이야. 하하. 혜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으로는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역력했다. 우리 남편은 올해 개원한다고 난리야. 요즘 병원 개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리 하나 잡는 데만 몇 억이 들어간다니까. 선영도 가세했다. 어머, 병원 개원.
그럼 완전 대박이겠네. 의사 사모님 부럽다. 은하가 맞장구 쳤다. 지민은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도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남편의 직업도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웠고 자신의 일상도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지민이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유라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회사 다녀. 어느 회사? 대기업? 지민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의 직업을 정확히 말하기가 망설여졌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대충 말하면 오해를 받을 것 같았다. 사업을 해. 아, 자영업이구나. 유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자영업이 힘들다던데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사업인데? 카페? 아니면 식당? 아니야. 그냥 회사야. 지민의 애매한 대답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미묘한 웃음을 띄었다. 자영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창업 많이 하더라. 좋은 일이지. 선영이 어색함을 달래려 했지만 오히려 더 어색해졌다. 그래, 창업. 멋있다. 우리 남편들은 다 월급쟁이인데. 혜진이 말했지만 그 어조에는 동정 섞인 느낌이 묻어났다. 월급쟁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남편들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우월감이 드러났다. 자영업이 요즘 정말 힘들잖아.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고. 수정이 덧붙였다. 맞아. 임대료에, 인건비에. 정말 만만하지 않더라. 은하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사람들이 자신의 남편을 동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진짜 직업을 말할 수도 없었다. 너무 복잡하고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미연이 와인을 따르며 화제를 돌렸다. 자, 이제 우리 추억 이야기나 해볼까?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거 있어? 미연이 응원단장 할 때 진짜 인기 많았잖아. 유라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고백 편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사물함에서 편지가 떨어질 정도였어. 미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체육대회 때 미연이 응원하는 모습 보고 반한 남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여신이었어. 선영이 맞장구 쳤다. 지민이도 기억나. 넌 항상 조용히 공부만 했잖아. 유라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학창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정말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존재였다. 응원단에 들어가고 싶어도 용기가 없었고 학급 임원을 하고 싶어도 자신감이 없었다. 응, 나는 그냥 평범했지.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야. 지금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미연이 말했는데 그 말이 칭찬인지 빈정거림인지 애매했다. 정말 안 변했어. 수수하고 조용한 모습 그대로야. 유라도 거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은 더욱 위축되어 갔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남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아, 그러고 보니 다들 집은 몇 평에 살아? 혜진이 갑자기 물었다. 우리는 50평 아파트에 살아. 압구정이니까 좀 비쌌지만. 유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도 45평. 강남이라서 정말 비쌌어. 그래도 애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미연도 가세했다. 지민이는 몇 평에 살아? 선영이 물었다. 32평.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4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지민의 대답은 너무 소박했다. 2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와인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말투도 거침없어졌다. 지민은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며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더 화려한 자랑으로 흘러갔다. 아,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많이 변했네. 미연이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다. 그런데 지민이는 정말 안 변했어. 고등학교 때 그대로야. 맞아.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유라가 맞장구 쳤다. 지민아, 미용실은 어디 다녀? 머리가 너무 수수해. 그냥 동네 미용실. 아, 그래서 그런가? 유라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헤어 디자이너한테 받아야 해. 확실히 다르거든. 나는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샵에 다니는데 한 번에 30만 원씩 들어도 그만큼 값어치는 해. 30만 원? 지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많이 비싸다고 생각해. 요즘 강남 헤어샵은 기본이 그 정도야. 좀 유명한 디자이너한테 받으면 50만 원도 넘어가고. 미연이 덧붙였다.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이 다니는 고급 미용실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강남의 유명한 헤어샵,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드는 시술들, 예약하기도 힘든 유명 디자이너들. 모든 이야기가 지민에게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들렸다. 지민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다. 자신이 한 달에 한 번, 동네 미용실에서 10,000원짜리 커트를 받는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하면 더욱 이상한 시선을 받을 것 같았다. 지민아, 그 옷 예쁘다. 어디서 샀어? 선영이 물었다. 백화점에서. 어느 브랜드야? 유라가 즉시 끼어들었다. 그냥 브랜드 아니야.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 순간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유라와 미연이 서로 눈짓을 나누는 것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명품 브랜드나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민만 노브랜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 노브랜드. 요즘 노브랜드도 디자인 괜찮던데. 혜진이 어색함을 달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어색해졌다. 그래,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입는 사람이 중요하지. 은하도 거들었지만 그 말투에는 약간의 동정심이 묻어났다. 미연이 와인을 따르려다가 일부러인 것처럼 지민의 옷에 몇 방울 흘렸다. 사실 정말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어머, 미안해. 괜찮아. 미연이 휴지를 건네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지민이 재빨리 닦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세탁비 줄게. 얼룩 안 지겠지?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래도. 근데 그 옷 얼마였어? 혹시 비싸면 미안해서. 지민은 얼굴이 빨개졌다. 옷값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례하다는 걸 알면서도 묻는 미연의 의도가 뻔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저렴한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별로 비싸지 않아. 다행이다. 요즘 브랜드 옷들은 워낙 비싸잖아. 내가 지금 입은 이 드레스도 200만 원이 넘었어. 한 번 입을 옷에 그렇게 쓰는 게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정말 괜찮아. 얼룩 생기면 안 되는데.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일부러 언급하는 것도 지민을 의식한 것 같았다. 유라가 끼어들었다. 지민아, 그 옷 진짜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시장에서 샀어? 아니면 인터넷? 백화점이라고 했잖아.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백화점 할인 매장? 아웃렛? 아니야. 그냥 백화점. 그럼 얼마였는데? 백화점 옷치고는 디자인이 좀 특이하네. 지민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 옷은 백화점 세일 때 5만 원에 산 것이었다. 정가는 15만 원이었지만 시즌이 지나서 대폭 할인된 것이었다. 그마저도 지민에게는 큰 지출이었다. 설마 그 유명한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산 건 아니지? 유라가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유라야, 그만해. 선영이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다. 농담이야, 농담. 지민이 기분 나빠하지 마. 옷은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지민이는 원래 수수한 스타일이었으니까. 미연도 거들었다.
맞아. 지민이는 원래 소박한 게 매력이야. 요즘 사람들처럼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부담스럽잖아. 그치? 겉으로는 위로하는 말이었지만 지민은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소박하다, 수수하다는 말이 결국 촌스럽다, 가난해 보인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민아,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는 언제 가질 예정이야? 아직 계획 없어. 아, 그래. 요즘 아이 키우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우리 첫째만 해도 학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가.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200만 원? 지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많다고 생각해? 요즘 강남 학원가는 기본이 그래.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하나씩 다 하다 보면 금방 그렇게 돼. 맞아. 우리 둘째도 비슷해. 거기다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나가. 수정이 덧붙였다. 300만 원이면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네. 은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그래서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집 한 채 사는 것만큼 든다고 하잖아.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아이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충격이었다. 자신들에게는 월 300만 원이 그저 아이 교육비일 뿐이었다. 지민이는 맞벌이에 미연이 물었다. 아니,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해. 아, 전업주부구나. 요즘 전업주부 하는 사람 드문데. 부럽다. 유라가 말했지만 그 어조에는 남편 벌이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구나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서 맞벌이 안 하면 힘들잖아. 혜진이 덧붙였다. 맞아. 우리도 내가 일 안 했으면 이런 생활 못했을 거야.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피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초라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함 사이에서 자신만 유독 평범하고 볼품 없어 보였다. 화장도 번져 있었고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회의가 길어져서 조금 더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재미있게 놀고 있어.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혼자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더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을 다시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만 더 참자. 곧 준호가 올 거야.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다른 친구들의 대화를 들었다. 지민이 완전 옛날 그대로네. 유라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뭔가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미연이 대답했다. 남편이 자영업이라고 하던데 많이 힘들어 보여. 혜진의 목소리도 들렸다. 맞아. 옷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여. 선영이 말했다. 지민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동정 어린 시선으로.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민은 자리에 앉으며 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오후 8시가 넘었다. 모임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대화는 여전히 자신들의 화려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지민아, 남편분 정말 안 오시나? 미연이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회의가 길어진다고. 정말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요즘 자영업자들 진짜 바쁘잖아. 유라가 말했는데 자영업자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해서 발음했다. 우리 남편들은 대기업이라서 야근해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자영업은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다른 남편들도 슬슬 지루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자 인내심의 한계가 보였다. 여보들끼리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 혜진의 남편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맞아. 우리는 뭔 얘기를 해야 하나?
수정의 남편도 웃으며 말했다. 우리 먼저 2차라도 갈까? 선영의 남편이 제안했다. 그런데 지민이 남편 오면 어떡해? 은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괜찮으니까 먼저 가. 남편 오면 따로 만날게. 지민이 미안한 마음에 말했다. 그럼 안 되지.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인데. 미연이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건성이 묻어났다. 정말 미안해. 평소에는 이렇게 늦지 않는데. 지민이 거듭 사과했다. 괜찮다니까. 그런데 뭐하는 회사길래 회의가 이렇게 오래 걸려? 유라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좀 복잡한 일이 있나 봐. 자영업이면 직원도 많지 않을 텐데 누구랑 회의를 그렇게 오래 해? 미연이 웃으며 물었다. 지민은 대답하기 곤란했다. 남편의 진짜 직업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유리창 너머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었다. 그것도 최신형 모델로 보였다. 차량의 크기며 디자인이 일반적인 차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우와, 저 차 봐. 완전 고급차네. 유라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저거 제네시스 최고급 모델 아니야? 가격이 억 넘는다던데. 혜진의 남편이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G90이면 진짜 비싸잖아. 옵션까지 다 넣으면 1억 5천 정도. 수정의 남편도 가세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차에서 운전기사가 먼저 내리더니 뒷문을 공손히 열었다. 그 모습만 봐도 평범한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움직임도 훈련받은 사람처럼 정확했다. 차에서 내리는 남자는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듯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걸음걸이마저 여유로웠다. 정장의 핏부터가 남달랐다. 분명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고급 정장이었다. 우와, 저 사람 누구지? 완전 멋있다.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장 핏 좀 봐. 완전 맞춤이네. 은하도 감탄했다. 그 남자 뒤로 또 다른 남자가 따라 나왔다. 체격이 좋고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명백히 경호원으로 보였다. 옷차림부터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전문적이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다. 저기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니네.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미연이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어떤 회사 사장님인가? 유라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면 연예인. 요즘 연예인들도 경호원 데리고 다니잖아. 혜진이 추측했다. 레스토랑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매니저까지 나와서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분명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그 남자가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남자는 차분하게 실내를 둘러보다가 지민을 발견했다. 많이 기다렸지? 남자가 지민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모든 대화가 멈췄다.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자는 자연스럽게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테이블 위에 모든 잔이 멈췄다. 대화도 웃음소리도 심지어 숨소리까지 멈춘 것 같았다. 8명의 동창생들과 그들의 남편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민과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회의가 너무 길어졌어. 남자가 지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괜찮아. 나도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웠어. 지민이 대답했다. 남자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남편 준호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입을 벌린 채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영업자라며 은근히 무시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경호원은 입구 근처에서 예의 바르게 대기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라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다른 손님들도 계속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의 등장으로 레스토랑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직원들의 서비스도 더욱 정중해졌고 다른 테이블에서도 궁금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준호가 지민 옆에 앉자 테이블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수다를 떨던 사람들이 모두 말을 잃었다. 누군가의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평소 말이 많던 유라와 미연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다. 소개해드릴게. 내 남편 준호야. 지민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민이가 친구분들 얘기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인사드리네요. 미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아, 안녕하세요. 준호님. 지민이가 남편분 얘기 많이 했어요. 사실 지민은 남편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어색함을 달래기 위한 말이었다. 그런가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유라는 아직도 넋을 잃은 상태였다. 입을 벌린 채로 준호를 바라보다가 미연이 살짝 팔꿈치로 찌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예요. 지민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반갑습니다. 지민이한테서 유라 씨 얘기 들었어요. 학창시절 인기가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유라는 얼굴이 빨개졌다. 평소 같으면 그런 칭찬에 당당하게 반응했을 텐데 지금은 왠지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준호의 아우라에 압도당한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지만 모두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방금 전까지 지민을 은근히 무시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준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어떤 회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민을 살짝 바라봤다. 지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입을 열었다. 태영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영그룹? 혜진의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그 태영그룹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태영그룹은 국내 재계 3위의 대기업이었다. 건설, 유통, 금융, 화학,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는 거대 기업이었다. 누구나 아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었다. 태영그룹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다. 누군가가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태영그룹 부회장이라니. 최근 뉴스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다. 혹시 최근에 언론에 나오신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아, 며칠 전 경제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나요?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준호가 겸손하게 말했다. 미연은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다. 태영그룹 부회장이면 재산만 수천억 원이 넘을 것이었다. 그런 사람의 아내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깔보았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다. 지민아.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왜 말 안 했어? 지민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뭘 말하라고? 너희가 자영업이냐고 물어봐서 사업한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말했으면 믿었을까? 오히려 허풍이라고 했을 텐데.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지민을 내려다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올려다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 아니, 올려다본다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시선에 가까웠다.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지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았어? 혼자 오래 기다렸지? 응, 괜찮았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얘기했어.
하지만 준호는 지민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했던 흔적을 읽어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민의 눈가에 미묘한 슬픔이 어려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다들 표정이.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제가 너무 늦게 와서 분위기를 깨뜨린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전혀요. 미연이 급하게 손을 흔들었다. 다행이네요. 사실 올 때 좀 걱정했거든요. 지민이 친구분들께 신뢰가 되면 어쩌나 해서요. 이 말에 모든 사람이 더욱 당황했다. 신뢰라니. 태영그룹 부회장이 자신들에게 신뢰가 될까봐 걱정했다니.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지민이한테서 들었는데 다들 정말 성공하셨다면서요? 의사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준호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준호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대기업 부장, 의사, 변호사. 모두 훌륭한 직업이지만 태영그룹 부회장 앞에서는 그저 직장인일 뿐이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혜진이 겸손하게 말했다. 평범하다니요. 모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다. 태영그룹 부회장이 자신들을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찬처럼 느껴졌다. 준호가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테이블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지민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말을 걸어왔다. 그 변화가 너무나 극명해서 오히려 우스꽝스러울 정도였다. 준호님, 와인 한잔 하세요. 미연이 황급히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운전해야 해서 조금만 마실게요. 아, 운전기사분이 계시잖아요. 유라가 끼어들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미연이 갑자기 지민에게 다가앉았다. 지민아, 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우리 큰아들 있잖아. 대학교 2학년인데 경영학과거든. 혹시 태영그룹에서 인턴십이나 견학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 우리 애가 너무 하고 싶어 해. 지민은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미연이 이제는 인턴십을 부탁하고 있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준호님께 한번 여쭤봐 줄래? 우리 애가 정말 똑똑하거든. 성적도 상위권이고 영어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미연의 자랑은 끝이 없었다. 아들의 스펙을 하나하나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고 있었다. 준호가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인턴십 말씀이세요? 저희 회사는 공개 채용으로만 인턴을 뽑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요. 아, 그렇구나. 미연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인재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미연은 희망적인 말에 다시 활기를 찾았다. 정말요? 그럼 우리 애한테 준비 방법 같은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공개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민아, 우리 사진 좀 찍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진? 응. 기념으로. 준호님도 같이 찍어요. 유라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태영그룹 부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면 SNS에 올리기에 충분했다. 자랑할 거리로는 최고였다. 나는 사진 안 찍는 편이라. 준호가 정중히 거절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지민이랑만. 나도 오늘은 사진 안 찍을래.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라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다. 준호의 거절 이후 지민까지 거절하니 억지로 부탁할 수는 없었다. 선영도 기회를 잡았다. 준호님, 혹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아파트 살지 말지 고민이 많아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딱히 드릴 조언이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준호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개인적인 부탁들은 모두 선을 그었다. 혜진의 남편이 비즈니스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 회사가 태영그룹과 거래처 관계인데 혹시 물류 쪽에서 죄송하지만 비즈니스 이야기는 이런 자리에서 하지 않는 편입니다.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사에 정식으로 연락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드릴 거예요. 수정도 포기하지 않았다. 준호님, 혹시 저희 남편이 태영그룹 자회사로 이직하고 싶어 하는데 인사 관련 문의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시도가 정중하게 차단당하자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트워킹을 시도했을 텐데 상대가 워낙 격이 다르다 보니 접근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은하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준호님, 평소에 어떤 취미 생활을 하세요? 특별한 취미는 없고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요. 골프는 안 치세요? 요즘 비즈니스맨들은 다 골프를 하던데. 골프는 잘 안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건 좋아하세요? 준호는 이런 질문들에도 적당히 대답하면서 거리를 유지했다. 친근하게 대하되 너무 개인적인 것은 드러내지 않았다. 지민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깔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과 남편에게 아첨하는 모습이 우스웠다.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 허탈했다. 지민아, 미연이 다시 다가왔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남편 만나서 운이 좋았나 봐. 지민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운이 아니라 복이지. 진짜 부러워. 그런데 어떻게 만났어? 소개팅? 대학교 동기야. 아, 대학 동기구나. 그때부터 알았어. 준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거. 지민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준호와 만날 때만 해도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태영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결혼 후에야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 와, 정말 운명이었네. 그런데 시집가서 힘들지 않아? 재벌가는 눈치 볼 일이 많다던데. 그렇지 않아. 다들 좋은 분들이야. 진짜? 드라마에서는 시어머니가 무서럽게 나오던데. 지민은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다. 마치 자신이 돈 때문에 결혼한 것처럼 느껴졌다. 아까는 내가 소박하다고 하지 않았어. 미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괜찮아. 나도 소박한 게 내 매력이라고 생각해. 지민의 말에는 미묘한 비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미연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유라도 슬금슬금 다가와서 지민에게 말을 걸었다. 지민아, 우리 예전에 정말 친했잖아. 고등학교 때 기억나? 같이 도시락도 먹고. 우리가 언제 친했어? 지민이 반문했다. 뭐? 그냥 같은 반이었잖아. 같은 반이었다고 친한 건 아니잖아. 유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사실 학창시절에 지민과 특별히 친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지민을 무시하는 편이었다. 혜진도 가세했다. 그래도 우리 다 친구잖아. 17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 얘기나 하자. 맞아.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지. 선영도 거들었다. 하지만 지민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다.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 변화가 역겹게 느껴졌다.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을 감지한 준호가 지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이제 갈까? 응.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인사했다. 오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지민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미연이 급하게 말했다. 벌써 가? 2차라도 가자. 아니야. 우리는 먼저 갈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준호님도 처음 뵙는 거고. 지민이 미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연아,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아까 내 옷이 시장에서 산 거냐고 물어봤잖아. 미연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 지민이 웃었다. 되게 재미있는 농담이었네. 그리고 유라는 내 옷이 동대문에서 산 거냐고 했고. 유라도 당황하며 변명했다. 지민아, 나도 그냥 장난으로. 장난으로? 지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내가 너무 수수하다고 하고 미용실도 동네 미용실 다닌다고 비웃고 남편이 자영업한다고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것도 다 장난이었어. 테이블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도 어느 정도는 지민을 무시하는 분위기에 동조했기 때문이었다. 지민아,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선영이 변명했다.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야? 지민이 반문했다. 내가 너무 평범해 보여서, 내 남편이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보다 못 살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나를 무시했고. 미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지민아, 오해야. 우리가 널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 안 했어. 지민이 웃었다. 그럼 왜 내 남편이 나타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뀐 거야? 갑자기 인턴십 부탁하고 사진 찍자고 하고 부동산 조언 구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지민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혜진아, 내가 아이 교육비로 월 200만 원 쓴다고 자랑할 때 내가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지? 수정아, 내가 영어 유치원비로 월 300만 원 쓴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혜진과 수정의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었어. 남편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었고. 바뀐 건 너희들의 태도야. 준호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기야, 이제 그만. 아니야. 지민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 말은 해야지. 그리고 다시 친구들을 바라봤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어. 너희들은 항상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했잖아. 누가 인기 있는지, 누가 예쁜지, 누구 집이 잘 사는지. 그것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어. 지민아. 유라가 울먹이며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남편이 누군지 알고 나서야 갑자기 친하게 굴고. 그게 진짜 우정이야? 미연이 변명하려 했다. 지민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악의는 없었어. 악의가 없었다고. 지민이 냉소했다. 그럼 뭐야?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깔보는 게 더 나쁘지 않아? 테이블의 모든 사람이 지민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지민의 지적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은하야, 내가 내 핸드백 보고 어디 거냐고 물어볼 때 내가 명품이 아니라고 하니까 실망한 표정 지었잖아. 은하도 고개를 숙였다. 선영아, 내가 요즘 전업주부 하는 사람 드물다고 할 때 그게 칭찬이었어? 아니면 남편 벌이가 적어서 일도 못하는구나라는 뜻이었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 너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야. 그냥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사람들일 뿐이지. 지민의 말은 계속되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집에 살든,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나를 그냥 지민이로 봐줬을 거야. 맞아. 그게 진짜 우정이야. 준호가 지민의 말에 동조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평가했어. 내 옷, 내 집, 내 남편. 모든 걸 너희들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했어.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기회? 지민이 웃었다. 무슨 기회?
나를 다시 무시할 기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한다고? 지금 반성하는 이유가 뭔데? 내 남편이 태영그룹 부회장이라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지민의 말에 테이블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지민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지민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들은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 남편이 누구인지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잖아. 유라도 변명을 시도했다. 그게 아니야, 지민아. 우리가 정말. 유라야. 지민이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만약 내 남편이 정말 동네에서 작은 가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처럼 미안해했을까?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더 무시했을지도 몰랐다. 그게 답이네. 지민이 쓸쓸하게 웃었다. 혜진이 끼어들었다. 지민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달라진다고? 지민이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아, 내가 아까 아이 교육비 자랑할 때 나를 의식해서 더 과장한 거 아니야? 월 200만 원이 정말이야? 혜진이 당황했다. 그건. 솔직히 말해봐. 나를 무시하고 싶어서 과장한 거 아니야?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실제로는 월 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민을 의식해서 과장했던 것이 맞았다. 준호가 지민의 손을 잡았다. 자기야, 이제 정말 가자.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두 사람이 일어서자 다른 사람들도 급하게 일어났다. 지민아, 정말 가는 거야? 선영이 아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응. 이제 갈 시간이야. 그래도 연락은 하고 지내자. 지민이 잠시 멈춰서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아, 너는 그나마 낫긴 했어. 하지만 결국 같은 편이었잖아. 나를 무시하는 분위기에 동조했어. 선영도 할 말을 잃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준호님도 건강하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민은 한 명 한 명 차례로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미연아, 너는 학창시절에도 지금도 변한 게 없네. 항상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미연이 고개를 숙였다. 유라야, 너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무시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다들 기억해둬. 사람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봐야 하는 거고. 지민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오늘 너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준호가 지민의 손을 꽉 잡았다. 자기야, 이제 그만하자. 지민이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 끝내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레스토랑을 나가려 할 때 미연이 급하게 뒤따라왔다. 지민아, 정말 마지막이야? 우리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지민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대답했다. 미연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야. 오늘은 그저 확인만 한 거고. 지민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진짜 친구라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든 똑같이 대해줘야 하는 거야. 그게 우정이거든. 미연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 그리고 미연아, 지민이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내가 아까 내 옷에 와인 흘린 거 정말 실수였어. 미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괜찮아. 답은 내 표정에 다 나와 있어. 지민과 준호가 레스토랑을 나서자 경호원이 차 문을 열어주었다. 지민이 차에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친구들이 보였다.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다. 후회돼. 뭘? 너무 세게 말한 것. 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할 말은 해야지. 그래도 학창시절 친구들인데. 친구가 아니었어. 그냥 같은 반 동급생이었을 뿐이야. 지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친구였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남편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날 그냥 지민이로 봐줬을 거야. 준호가 백미러로 지민을 바라봤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처음에는 힘들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에는 시원했어.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게 다 해소된 느낌이야. 그래? 응.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어.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것. 진짜 소중한 건 지금의 내 삶이고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야.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다신 안 만날 거지?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과거는 오늘로 졸업이야. 차가 강남의 네온사인 사이를 달려나갔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일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지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자.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몇 달 후, 지민은 다른 동창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지민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진짜 사과라면 그날 현장에서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사과는 결국 준호의 지위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대신 지민은 진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동네 맘카페에서 만난 친구들, 취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 이들은 지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지민의 남편이 누구인지, 어떤 집에 사는지, 무엇을 입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지민이라는 사람 자체만이 중요했다. 차가 한강을 건너며 지민의 마음도 과거의 상처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오늘 밤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지민은 확신했다. 앞으로는 절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그것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관계의 모순을 다룬 작품입니다. 겉모습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얕은 인간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지만 결국 성장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지민의 캐릭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돈과 권력 앞에서 변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병폐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민의 성장입니다. 처음에는 위축되고 상처받았지만 결국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과거와 결별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